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라디오 팟캐스트.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돈,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놓치고 있었던 국가보험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돈 수백억 원이 매년 주인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몰라서 혹은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신청 기한을 넘겨 공중으로 분해된 돈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끼거나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속에 숨겨진 4가지 대박 혜택과 불필요한 민간보험을 똑똑하게 정리하는 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내용은 아주 따뜻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간병비와 요양비입니다. 민간 요양원을 이용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나갑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인데 웬만한 노후 자금은 금방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가가 요양 비용의 85%에서 90%를 대신 내줍니다. 본인은 전체 비용의 15%에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100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아도 내 주머니에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만 나가는 셈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설령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인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을 매겨줍니다. 등급이 나오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나 전동 침대 같은 복지용구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저렴하게 빌리거나 살 수 있으니 이 혜택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살다 보면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큰 병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큰 공포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산정특례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등록되면 국가에서 병원비의 95%를 부담합니다. 여러분은 5%만 내면 됩니다. 1,000만 원이 나오면 50만 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내주는 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정됩니다.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 아주 비싼 신약이나 로봇 수술, 1인실 병실료 등은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민간보험이 일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혜택이 이만큼 강력하다는 걸 알면 무작정 비싼 보험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등록은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해주니 여러분은 등록이 잘 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만 도와주지만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도와줍니다.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내 연소득의 10%를 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천만 원인 분이 병원비로 200만 원 넘게 쓰셨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주사제나 로봇 수술비처럼 감당하기 힘든 돈이 나갔을 때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손보험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또한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날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1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낸 병원비가 내 소득 수준에 정해진 기준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국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돌려받는 돈은 많아집니다.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신다면 1년에 약 80만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낸 돈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8월이면 작년에 낸 병원비를 정산해서 환급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하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돈이 수백억 원입니다. 이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내 이름으로 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제 국가 제도를 다 알았으니 우리가 들고 있는 민간 보험을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해지하고 싶다면 다음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우선 실손보험과 암진단금은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가 병원비의 95%를 내줘도 남은 5%와 비급여 항목, 그리고 아플 때 생활비는 민간 보험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입원 일당 특약은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요즘은 수술해도 금방 퇴원하는 추세라 입원비 며칠 받는 것보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 만기에 원금을 돌려준다는 저축성 환급형 보험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차라리 보험료를 줄이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보험담화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보험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자산관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부모님이나 본인이 65세 이상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고민해 보십시오. 셋째, 국가 혜택을 먼저 확인한 뒤에 비싼 민간 보험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국가가 자동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들을 위한 라디오 팟캐스트 인생은 60부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